2023학년도 수능 특강 11강 엑서사이즈 4입니다. 빈칸 내용 추론을 했던 지문입니다. 소재는 뭐냐면 정보화 사회의 역설이에요. 역설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물적 대체를 할 줄 알았는데 물리적 상호작용이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처음에 소재를 제시를 해줍니다. 우리가 정보화 사회로 전환을 했는데도 여전히 물적 기반 시설에 의존한다는 역설을 소개를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힘들 수도 있는데 한번 최대한 잘 설명해 볼 테니까. 자, 적어도 서양 세계에서는 뭐 많이 발전하지 못한 그런 나라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수십 년간 산업사회에서 산업사회 이후로의 인식된 변화를 고려를 할 때, 자, 요거는 나중에 얘기하지만 이거 정보화 사회로 가는 겁니다. 정보경제 기업들이 물적 기반 시설과 물체의 조작에 계속 의존하는 것은 역설적이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놀라운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런 거죠. 산업사회에서는 이제 물리적인 기반 되는 그런 물건들이 되게 중요했는데, 자, 산업사회 이후에 인식된 변화를 고려를 할 때, 이거는 정보화 사회로 넘어갔을 때, 우리는 어떤 물리적인 그런 것들보다 그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막 이럴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정보경제 기업들이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어떤 물리적인 그런 부분에서라기보다 지식, 정보 이런 거에다가 가치를 좀 더 줘야 되는데 물적 기반과 물체적 조작에 계속 의존을 한다는 거죠. 그쵸? 이게 역설적이지는 않다고, 역설적이라고까지 얘기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놀라운 일이 아니냐 요런 얘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면 와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와서 한번 또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내용이 좀 이해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인용을 합니다. 이제 또 유명한 사람을 인용해서 주제를 설명을 해주는 거죠. 정보기술의 발전은요, 오히려 우리의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증가시켰다는 겁니다. 최대한 열심히 잘 설명해 볼게요. 정보사회의 아주 중요한 특성이, 자, 이 사람이 묘사한 것처럼 우리 경제체제 내에서 정보에 의한 물질의 대체라던가 정보가 어떤 물질들을 대체할 거다 라고 이제 요 사람이 묘사한 것처럼 요게 정보사회의 중요한 특성이다 요런 게 있고, 또 혹은 MIT 교수 이 사람이 훨씬 더 간결하게 기억에 남는 말로 뭐냐면 원자,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죠, 이거를 디지털적인 어떤 비트로 요런 불가피한 변화라는 주장을 계속했는데, 즉 뭐냐면 이제 물리적인 것들은 뭔가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다 이런 정보화 단계 이런 비트로 다 전환이 될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일어난 일은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아봅시다. 자, 정보기술은 인간이 환경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각화하고 탐색할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보다 더 많이 또 더 널리 여행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 세계적으로 또 더 광범위하게 오염시킨다는 거죠. 정보기술이 발전하니까 오히려 이런 물리적 활동들이 훨씬 더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강조를 하면서 정보기술로 인해서 물질과의 상호작용이 훨씬 더 증가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구를 누비고 다니는 물자의 양이 급격히 증가했고 디지털 혁명의 직접적인 결과 때문일 거다. 사실 이러한 증가는 정보기술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거고 그것에 의해서 요구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 이겁니다.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요, 물질을 대체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자, 해석하면서 문법적인 부분 알아봅시다. 여기까지 부사 9입니다. 자, 얘는 무엇을 고려할 때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고려를 할 때요, 뭘 고려를 할 때? 어떤 인식된 변화를 고려를 할 때요, 최근 수십 년에 최소한 서양에서 from A to B입니다. 이 변화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산업 사회에서 이제 산업 사회 후의 사회로, 자, 요런 이제 인식된 변화를 고려를 할 때, 자, 계속되는 의존은요, 자, 여기에 요게 빠졌습니다, 여러분. 정보경제
정보경제 기업에 여기에다 선생님 표시를 해놨군요. 정보경제 기업에 계속되는 의존은요. 어디에 대해서? 물질적인 어떤 기반 시설과 자 그리고 물리적인 어떤 물체들의 조작에 대한 의존은요. 놀랍습니다. 역설적이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given은 동사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give라고 쓰시면 안 되겠고요. 우리에 의해서 인식된 변화지 이 변화가 뭔가를 인식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perceiving 이렇게 쓰시면 안 될 거고요. 계속되는 의존이지 의존이 뭔가를 계속하면 안 됩니다. continuing 이렇게 쓰시면 안 될 거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dependence랑 요렇게 is랑 수일치를 시키는 상황입니다. 주어가 엄청 길었어요. 그래서 R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자, 이 의존이 놀라운 거지 누군가를 놀랍게 하고 하는 거지 이 의존이 하고 놀라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surprised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여기에는 it is가 생략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로 쓰셔야지 이렇게 부사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고비입니다. 하지만 한번 해결해 보자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엄청나게 긴 부사구입니다. 잘 한번 봅시다. 자, 얘는 전치사죠? 자, 뭐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어떤 주장에도 불구하고 자, 어떤 주장이냐면 동격입니다. 자, 정의하는 특성이요. 정보와 사회를 정의하는 특성이 대체이다. 뭐에 대한 대체이다? 우리의 경제에 있어서 물질에 대한 대체인 거죠. 인포메이션, 정보에 의한. 자, 그러니까 정보에 의한 물질의 대체라는 우리 경제 안에서의 이 대체 요게 정의하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정보와 사회에 누가 말했듯이 여기 편집장 이 사람이 묘사를 했듯이 이것을 자 혹은 심지어 더 간결한 표현 안에서 그리고 더 기억할 만한 말 안에서 MIT 교수 이 사람의 자 불가피한 전환이다. 원자에서 비트로 자 라고 하는 이런 반복되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주어. 자 실제로 일어난 것은 뭐냐면 엄청난 증가라는 거죠. 우리의 상호작용이요. 우리의 물리적인 환경과 함께 자 해석이 조금 많이 힘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서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복되는 주장에도 불구하고요. 자 어떤 주장이냐면요. 뭔가를 정의하는 특성이요. 정보와 사회를 정의하는 특성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정보에 의해서 물질의 대체라는 거죠. 우리 경제에서 요런 주장이 있고요. 여기 사람이 묘사했듯이 그리고 혹은 심지어 더 간결함고 기억에 남는 말로 이 사람이 말한 자, 이 defining 하는 캐릭터리스틱이 뭐냐면 이 대체라는 말이 있는 거고 또 뭐냐면 불가피한 전환이다. 아톰에서 비트. 요건 이 사람이 한 말. 자, 요런 계속 반복되는 주장들에도 불구하고 진짜 일어난 거는 이제 물질적 상호작용이 엄청 증가했다는 거죠. 요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엄청 길었죠? 자, 데스파이트는 전치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얼도우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얼도우는 접속사기 때문이죠. 반복되는 주장인데 주장이 뭔가를 반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대절은 여기서 동격이라서 명사절. 클레임이 추상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얘기하려고 자,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치를 쓰시면 안 되고요. 명사절이니까. 자, 그리고 what 같은 경우는 뒷문장이 불완전하니까 쓰지 못합니다. 자, 여기에서 characteristic이랑 이렇게 수일치를 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자, 얘가 R로 쓰시면 안 되고요. 자, has pp는 선생님이 5조 5억 번을 얘기를 했지만 얘는 현재 완료 시제의 능동입니다. 수동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was described 이렇게 수동으로 쓰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이분은 비교급 광조부사라고 불리는 애입니다. 뭐 still, far, by far, much, a lot 다 다양하게 쓸 수 있지만 very만 안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what절 같은 경우는 명사절이죠. 뒷문장이 자, 동사만 주어 없이 일형식으로 불완전하고요. 대절도 명사절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대절 같은 경우는 명사절일 때 뒷문장이 완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없고 당연히 형용사절 위치도 쓸 수 없고요. 자, 위에서 말한 것처럼 has pp는 현재 완료의 능동입니다. 5조 5억 번 얘기. 오컬은 절대로 수동으로 쓸 수가 없어요. 자동사밖에 안 되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자, 이 what절이 주어였죠? 그래서 is가 단수로 나온 거고요. 자, 주어가 이제 명사절이 나왔을 땐 단수 수일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R을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3번 문장. 정보기술은요, 허락하죠? 인간들이 시각화하도록. 자, 시각화하고, 그리고 탐색하고, 그리고 이용하도록, 뭐 착취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자, 뭐를요? 우리의 환경을요,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죠. 자, 목적격 보어 자리에 왜 투부정사를 쓴 거냐? 얘가 본동사가 일반 동사기 때문이죠. 자, 일반 동사면은 뭐예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뭘 씁니까? 투부정사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visualizing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자, to visualize, to explore, to exploit 이렇게 end로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가 exploiting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자, 얘는 부사 자리이기 때문에 efficient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한 예시가 이거죠. 우리는 여행을 하는 거죠. 더 많이. 그리고 더 넓게. 자, 그리고 우리는 소비하는 거죠. 더 많은 것을. 그리고 더 어떻게? 세계적으로. 자, 그리고 오염시키는 거죠. 더 많은 것을.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end가 뭐 이렇게 괄호 안에 들어가 있지만 전부 다 요 consume, travel, pollute가 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consuming 쓰시면 안 되고, polluting 쓰시면 안 되고, 자, 여기도 다 부사 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로 global 안 되고, extensive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5번 문장입니다. 자, 양은요, 물질의 양이죠. 자, 돌아다니는, 우리 별을 돌아다니는, 지구를 누비고 돌아다니는 물질의 양은요, 증가했어요. 아주 극적으로, 이제 최근에 몇 년 동안. 자, 아마도 직접적인 결과로서요, 디지털 혁명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has increased 자동사로 쓰였던 겁니다. 자,
has pp는 현재 완료의 능동형이죠. 5조 5억 번 얘기합니다. 수동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 요거 다 보셔야 됩니다. has increased를 어떻게 쓰면 안 되냐면 was increased 이렇게 쓰셔도 안 되고요. 수동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근데 사실 저렇게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인간 때문에 저렇게 됐죠, 뭐.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의미하는 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수일치도 이렇게 시켜야 되는데 어마운트랑 시키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써도 안 됩니까? have increased 이렇게 쓰셔도 안 됩니다. 자, 마지막. 사실 이 증가는요. 자, not only A but also B입니다. 자, 이 증가는요. 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요. 정보기술에 의해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는 뭐냐면 여기 is가 생략이 돼 있는 거죠. 요거 되는 거죠. 이것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둘 다 수동이기 때문에 enabling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자, 여기는 또 병렬 연결돼 있어서 이렇기 때문에 그냥 require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requires 뭐 나온다면 이렇게 쓰셔도 안 되고 requiring 이라고 쓰셔도 안 될 겁니다. 자, 빈칸 내용을 추론하는 지문이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부분 자, 요 부분이 실제 빈칸이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우리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더 증가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 말을 엄청 해댔는데 산업화 사회에서 이후의 사회로 인식된 변화를 고려를 할 때 이제 정보문제 기업들이 물적 기반 시설과 물체 조작에 더 의존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역설적이진 않더라도. 그래서 여기 역설적이다 대신에 일치한다. 역설적인 건 이제 반대가 되는 일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일치한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되고 어쨌든 두 사람이 뭐라고 어려운 말들을 많이 했는데 자, 우리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거죠. decrease라고 쓰시면 안 되겠죠. 자, 근데 자, 요 두 개는 여러분들이 잊지 않을 거거든요. 이건 엄청 기니까요. 근데 요 다음에 이제 요런 것들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자, 여기 잘 보시면 선생님이 항상 글은 연역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웬만하면. 자, 그래서 인간이 환경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각화하고 탐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요거에 대한 예시가 뭐냐면 얘가 예시예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온 다음에 얘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삽입 문제를 낸다고 하면 이 문장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얘가 먼저 나와야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인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travel, consume, pollute 이런 거 보시고 자, 이게 visualize, explore, exploit 하는 방법이니까 자, 그리고 얘도 주제를 나타내는 문장이고 양이 엄청 증가했다 최근에 여기던가 아니면 이게 뭐냐면 디지털 혁명의 결과다 여기 각각이 빈칸 좀 더 얘가 나올 수 있겠죠 만약에 빈칸으로 또 나온다면요 그래서 여기가 증가했는데 디크리즈 됐다 이렇게 감소했다 이러면 안 되겠죠 뭐 reduced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사실 이런 증거는 기술에 의해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요구되기도 한다. 여기가 또 빈칸으로 나온다면 여기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자, 이러한 증가라는 거는 이제 앞에서 말한 요 증가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요게 마지막 문장이 되겠죠. 자, 요구가 되는데 이 요구되는 게 아니라 뭐 금지된다. 요런 걸 쓰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